네,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시크릿 건강 핸드북은요. 제가 항상 좋은 글귀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이 저한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려요.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과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 결국 운명이 된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오늘도 이제 김종수 스폰서님이 해주신 말씀에 잘 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좀 더 하나 사소한 거라도 좀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나와 있는 게요. 몸의 정화와 함께 마음의 정화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분이 감사일기를 그렇게 매일 5가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 감사일기를 거의 매일 몇 달 동안 썼었거든요. 5개씩 썼었는데 처음에는 좀 의무감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쓰게 되면서 진짜 좀 사소한 거에 감사하게 되는 좀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꾸 내가 짜증이 나고 좀 지쳐가는 타이밍이라면 하루에 5가지 정도 감사 메모 정도를 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을 바꾸면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말로 좀 바꾸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거에 감사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는요, 우리 췌장을 혹사시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몸의 반응부터가 나타나게 된다는데,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머리와 근육에 혈액이 몰리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할 위와 장에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소화 불량이나 체기가 오는 것 자체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췌장을 자극하는 커피나 음료를 우리가 자주 섭취를 하게 되죠. 저도 그 전에는 워낙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를 안 마시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커피를 항상 마셨었는데 이런 것들도 또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이 스트레스 자체가 췌장을 혹사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 스트레스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스트레스는 대부분 만성의 원인이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제 동생이 워낙 그 피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다들 스트레스다. 의사들이 스트레스다. 마음의 병이다라는 원인을 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사실 만성의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호흡도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넘어갈 건데요. 호흡을 잘하는 사람은 약 93%의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내 몸속에 들어온 노폐물을 기체화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호흡을 잘 못하게 되게 되면은 나머지 노폐물이나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맑은 공기 공급을 해야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기의 순환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 코로 호흡하는 사람과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의 얼굴형만 봐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얼굴이 살짝 비대칭이 온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코로 호흡을 했을 때 우리 공기 온도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여준다는 역할을 하는데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온도 습도 조절을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이랑 폐 점막이 건조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기관지 혈관도 확장이 되고 코가 막히거나 비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염 있으신 분들이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얼굴에 되게 비대칭도 많이 있으시고 약간 여기 부비동 쪽이 좀 비대하게 커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보다 코로 호흡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호르몬 분비에도 장애가 있고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진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많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신진대사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도 코로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제 습관을 들일 수 있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비염에 걸리지 않게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호흡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기청정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좋은 공기청정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과연 뭘까 해서 총 6가지로 다뤘어요. 내가 쓰고 있는 그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가 몇 등급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하고 왜냐하면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0.02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기 바이러스까지도 걸러줄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헤파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담배 연기라든지 라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암물질, 유발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여부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우리 사실 365일 24시간 내내 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나 필터 유지비가 굉장히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하고 소음 정도나 여러 가지 뭐 먼지 센서 먼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예민한지도 확인을 하고 뭐 인증 마크가 있는지 뭐 필터 사용량 체크가 쉬운지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열심히 권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크릿 건강 핸드북을 읽고 나니까 좋은 공기청정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저의 건강 그 스토리에서는 넌센스 퀴즈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그 지루함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조금 쉬우실 거예요. 한숨을 쉬는 새가 있대요. 한숨을 쉬는 새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만약에 맞추시면 제가 또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한숨을 쉰대요. 새는 영어로 뭘까요? 자, 준비. 한숨을 쉬는 새. 새를 영어로 좀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바꾸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한숨을 어떻게 쉴까요? 자, 소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오! 김종현 리더님 하버드 맞아요. 하버드예요, 하버드. 한숨을 쉬는 새는 하버드라고 합니다. 멋지죠? 그래도 연달아 다들 많이 맞추셨어요. 우리 그 아메이 본사에 들어가려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도 그 본사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 스토리 아시죠? 그만큼 엄청난 연구진들이 제품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공기청정기가 좋을까? 그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추천을 부부 사기는 아닙니다. 네, 부부 사기는 아니고 이건 제가 스스로 준비를 한 거예요. 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작겠지, 눈에 안 보이겠지 라고 알게 계시는데 머리카락과 초미세먼지와 극초미세먼지의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 이만큼 작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기관지의 점막도 거르지 못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혈관으로 침투해서 뇌나 심장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초미세먼지 입자가 사람 뇌 속까지 직접 들어간다는 기사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한 물질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외부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회사 자체만으로도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가 실내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만큼 벌써 22시간을 실내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사용을 하는데, 실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실외보다는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4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WHO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외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필수템이 되는 거죠. 이제 생존템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생활에 모든 방면에서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나와요. 뭐 프린터, 컴퓨터, 뭐 환기 구조, 미세먼지, 이산화황, 뭐 난로 쓰거나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토양이나 지하수를 통해서 우리 땅에서 벽에서 다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다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라돈 같은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라돈 위험 적색 국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침입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기 속 살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만으로도 우리가 생활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앰모스피어 스카이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한마디로 책에서도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기사화도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작은 입자를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기청정기 아까 책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공기청정기 고르는 방법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요,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예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아까 0.02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도 걸러줄 수 있는 앰모스피어 스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감이 잘 안 왔을 때 이 자료를 보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 크기를 정말 작은 크기까지 걸러주는구나.' 아까 봤을 때 고성능 헤파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고성능 헤파 필터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앰모스피어 같은 여기 보시면 헤파 14 같은 경우에 0.3 마이크로미터를 99.99% 걸러주면 헤파 필터 14등급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보시면 0.3보다 더 작은 0.0024 마이크로미터를 99.99% 걸러주기 때문에 헤파 필터 14등급보다 더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걸러주는 크기를 보시면 0.3 마이크로미터는 우리가 흔히 볼 수도 있는 그 꽃가루, 뭐 진균 포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있다면요, 그거보다 더 작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까지도 걸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체 그 0.0024가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여기 크기를 쭉 보시면요, 이 프로틴의 크기가요 0.001 마이크로미터예요. 0.001 마이크로미터. 근데 암의 그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작은 입자까지도 다 걸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뭐 비염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이 키우는 집, 그리고 모든 그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H 헤파 필터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고성능이다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 보여드릴게요. 필터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1차 프리필터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물이라든지 털, 머리카락을 큰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1차적으로 한번 걸러주고, 이번 2단계로는 헤파 필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고성능 헤파 필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곰팡이,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 이런 작은 물질들 다 걸러주는데,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음 저희 이제 입주민들끼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어디에서 결로가 생겼다, 뭐 어디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뭐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벽지를 다시 도배를 다시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세탁실에 결로가 생겼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뭐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아이 방에도 있고 방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곰팡이도 전혀 없고 결로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키는 편도 아닌데, 다른 집들과 다르게 저희 집에는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결로라든지 곰팡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저희가 빌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빌라 단지들이 있는데, 다른 빌라에 살고 있는 언니도 곰팡이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당연코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물질들을 걸러주고 있는 고성능인데요. 여기 타사와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앰모스피어 스카이 자체가 헤파 필터가 굉장히 커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이렇게 우리 실질적으로 그 초미세먼지가 저 커다란 공 2m짜리 공이라고 하면은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걸러줄 수 있는 건 저 남성분 손가락에 있는 쌀알 크기 하나 정도거든요. 그만큼 비교를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집진 필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9.6m나 되는 헤파 필터를 모으고 접고 모아서 저렇게 하나의 헤파 필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양의 물질들을 많이 99.99% 걸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3단계로는 이제 탈취 필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불쾌한 냄새라든지 포름알데히드, 눈에 보이지 않는 향, 냄새, 악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해 물질들을 86% 평균적으로 제거를 해주는데요. 이 탈취 필터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탈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압축되어 있는 활성탄들이 막 들어가져 있는데, 네, 이 활성탄들이 얼마나 많은 양이 압축이 되어 있냐면요. 축구장, 저 길이 105m에 폭 70m 정도 되는 이 축구장을 205개 펼쳐둔 그 양만큼 활성탄이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사 제품들과 비교해봐도 단연코 크기가 훨씬 커요. 그만큼 많은 양을 탈취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앰모스피어 자체가 그냥 공기청정기 자체가 다 필터예요. 필터만 다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양을 걸러줍니다. 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주요 냄새 원인 물질 제거율 실험을 결과 톨루엔, 아세트산, 포름알데히드, 뭐 아세트알데하이드, 암모니아 등등을 여러 가지를 다 걸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진짜 아이를 키우고 강아지 2마리를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진짜 저희 집에는 앰모스피어 스카이만큼 좋은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필수템이에요, 필수템.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공기를 정화하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빠르게 공기청정의 기능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에서 사용하는 그 필터 같은 경우에는 EBM 페스트라고 해서 독일의 굉장히 그 모터 시장에서 유명한 회사에서 모터를 만든 모터를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F1인가? 이렇게 레이싱 경주하는 그 차에서도 사용하는 모터를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에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모터 대신 그만큼 소음은 굉장히 적습니다. 조용해요. 그래서 밤에도 조용히 사용할 수가 있고, 낮에는 내가 마음대로 좀 양을 늘려서 크게 틀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편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앰모스피어 스카이 자체 내에는 다 터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눈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사용량도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 어플을 통해서 필터 사용량이 얼마큼 썼는지, 얼만큼 사용할 수가 있는지, 청소 시기는 언젠지, 교체 시기는 언젠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만큼 인증을 받았냐,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았냐, 아니면 제3의 인증기관에서 받았냐가 있는데요. 앰모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지금은 19가지가 아니라 22가지 전 항목을 인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유럽 알레르기 재단에서 추가 인증을 받고,
미국 가정용 자전제품 생산자 협회에서도 인증을 받고, 특히나 이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에너지스타 등급을 받은 공기청정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3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네, 맞아요.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자체가 애플 그 수석 디자이너께서 디자인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어제 그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봤을 때 왜 22가지라고 하는 거지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검색을 해보면 여기 뭐 고양이 알레르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가지가 이제 3가지가 더 늘어서 22가지가 됐던 거죠. 이 22가지 전체를 다 걸러주는 거는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자체밖에 없어요.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앰모스피어 스카이 미니 제품이 이 22가지 다 걸러준다라고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경제적인지도 살펴보시면요. 그냥 여기 플러스 얼마인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 이게 평균적으로 한 가정이 사용하는 월 전기 요금이 4만 원대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아메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1단으로 365일 24시간 내내 틀어놔도 한 달에 850원밖에 추가가 안 된다는 점인 거죠. 진짜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기청정기는 진짜 절대 꺼놓으면 안 돼요. 저희 집에도 세대가 지금 팡팡 틀어져 있는 이유가 굉장히 경제적인 유지비이기 때문에 저는 365일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광고도 안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지도 않는데도 제품력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TV 매체에 통해서 그냥 연예인들이 사용하시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앰모스피어 구형 신형이 보이고 있고, 뭐, 이효리 씨도 사용을 하고 있고, 집사부일체에서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면 연예인분들이 이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이 몸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수분들도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정말 호흡에 건강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진짜 좋은 공기를 마시려면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정보를 얻고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네, 그럼요. 다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유명한 강남 산후조리원에 가면은 저렇게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둘째를 낳게 되면 산후조리원에 제가 꼭 가져갈 거거든요. 이스프링도 지금 가져가고 싶어서 어떻게 계획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아이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랑 이스프링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가지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나만의 건강 자산을 스스로 키우기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주 수요일 5시에 이렇게 또 유튜브로 만나 뵐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 화면이 잘 나온다, 화면이 훨씬 낫다라는 그 칭찬에 힘을 잊고 다음 주에도 좀 더 잘 준비해서 다양한 정보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게요. 안녕.